회피성 성격 장애는 자신감이 없으며 타인의 거부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이 특징으로 거절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다. 조현성 성격 장애와 다른 점은 이들에게는 대인관계의 욕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쉽사리 방어적이 되고 만다. 히키코모리 등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 사실 이러한 유형은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더 낮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별 지장은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문화나 민족을 막론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시켜놓고 명료치 않게 혹은 어설프게 전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남 탓하지 말라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눈치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전에 자신이 한 행동이 계속 떠올라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해져서 그 일을 시도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의학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관계의 억제,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 물 한 모금만.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 때문에 의미 있는 대인 접촉이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회피한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을 피한다. 수치를 당하거나 놀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 이내로 자신을 제한한다.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대해 집착한다. 부적절감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서 제한된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당황스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어떤 새로운 일에 관여하는 것 혹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드물게 마지못해서 한다. 일반화된 유형의 사회 공포증, 그러니까 일반인들 표현대로 대인 기피증이다는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같이 진단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DSM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 우울증, 히키코모리와 회피성 성격 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성 성격 장애를 읽겠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고 이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내고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도 적극적으로 복종하면서 의존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능한 타인이 자신 대신 선택해주고 보호해주기를 원하며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굴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쉬우므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다. 유병률의 경우 보은스테인은 여자가 11%, 남자 8%로 여자에게 조금 더 많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R씨는 여자는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엄두를 못 낸다. 새로운 옷을 사는 것, 친구 사귀는 것이나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것 등 어떤 행동도 어머니가 결정해 돕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 때문에 어머니를 멀리 떠나는 것이 어려워 집 가까운 대학에 진학하였고 결혼도 어머니가 괜찮다고 허락한 청년과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다. 다행히 남편도 어머니처럼 잘 돌보는 사람이어서 남편에게 지극히 헌신적인 결혼 생활을 하였다. 결혼 후 잘 지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R씨는 불안하고 초조해져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에서 어머니나 남편이 점점 나이가 드는데 혹시 자기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였다.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다니는데
근래 들어온 윗사람이 때로는 자기 개인적 일까지 알씨에게 시키고 성추행에 흡사한 행동을 하는데도 이를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남편이 알까봐 걱정을 해왔다. 좀 왜 이러지? 좀 이상하고요. 다른 성격 장애와의 차이. 어느 정도의 의존성은 다른 성격 장애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이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 때문에 상대방에게 순정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을 한다. 아주 사소한 결정부터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매달린다는 점에서 경계성 성격 장애와 비슷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될 때는 경계성과 달리 그 사람에 대한 포기가 빠르다. 크게 상처 입거나 낙담하지 않고 낙천적인 모습을 보인다. 금세 자신을 책임져줄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게 될 때는 이제 포기가 빠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네요. 그래서 진단 기준은 보살핌을 받으려는 과도하고 만연된 욕구로 인해서 복정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며 성인 초기에 시작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5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정도의 조언이나 확신이 없이는 매일매일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한다. 지지와 승인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여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 주의로 보복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 동기나 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받기 위하여 불쾌한 행동까지도 자청해서 한다.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없다는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혼자 있으면 불편한 감정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어떤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 곧바로 다른 관계를 찾는다.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한다. 이 성격 장애를 캐릭터화하여 에피소드의 중요한 키워드로 삼은 게 역전재판 2의 카미야 키리오라고 하네요. 에록의 가녀린 그녀의 히로인인 나나세 호노카 역시 이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 우리 집 아기 고양이의 다소라가 다소 덜 심하지만 해당 성격 장애가 의심된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똘마니 역시 의존성 성격 장애가 의심되며 전술된 인물들에 비해서 다소 심각한 수준이다. 끊임없이 형님으로 모실 인물을 찾아 돌아다니고 형님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그 형님이라는 작자가 인간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존할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를 이감시킨 김재혁의 어깨를 못쓰게 만들기도 했다. 정작 그러다가 김재혁이 잘해주니까 바로 김재혁에 의존하고 염상재에게 구타까지 받아가면서도 김재혁이 나쁘게 살지 말래요 라면서 본인의 자유의지보다는 타인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너무 의존하는 그런 성격 장애가 있고요. 강박성 성격 장애, 강박성이 있는 사람. 완벽주의자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매사에 완벽을 추구한다. 겉보기에는 성실한 모범생으로 보인다. 정리정돈과 규칙에 얽매이며 감정을 배제하려고 과하게 애쓴다. 연인, 친구, 가족에게만 진심을 내비치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헌신한다. 자신을 불신하며 자신감이 아주 낮은 경우가 많다. 강박 장애와는 증세가 다르나 강박 성향을 띈다는 데서는 동일하다. 강박 장애가 행동에 강박 성향을 가진다면 강박성 성격 장애는 자신의 성격에 강박 성향을 지닌다. 이를 쉽게 구분하자면 강박 장애 환자는 자기 주변의 사물 등을 상대로 강박 증상이 나타나지만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강박 증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너무 확인을 많이 한다, 자주 불안해하는 모습이 약간 거슬린다 정도의 인식이지만,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을 너무 귀찮게 만든다, 사람을 너무 짜증나게 만든다와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인식을 받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다.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다는, 잠깐 기침 좀 할게요. 발 시려워서 양말 좀 신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리해보면,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동하기를 극히 주저하고 망설인다. 구체적인 규칙, 절차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지나친 완벽주의적 성향과 세부적인 사항에 집착하는 언행을 보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적인 삶을 살기 십상이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선인지를 결정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결국 어떤 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을 자신의 방식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불안해하고 분노를 느끼기 쉽다. 융통성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직업적 부적응이 초래되기도 한다. 돈에 민감하고 돈 씀씀이가 인색하다. 약간이라도 쓸모가 있으면 잡동사니도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아깝기 때문이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드러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칭찬이나 농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성과 도덕을 중요시하며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 지 멋대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몹시 싫어한다. 여성보다는 남성, 특히 장남에게서 잘 나타난다. 자식에게 순응을 강요하면서도 변덕스러운 조건적 사랑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많다. 억압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자라온 사람이 알기 쉽다. 햄릿을 강박성 성격장애를 앓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다. 강박적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매우 많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 모든 강박적 성격장애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자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인이 멍청할 뿐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행동치료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부르는 호칭이 강박성 성격장애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과한 스트레스를 부여하거나 발작적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의를 요한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많아서 신임을 받기도 하나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낙심한다. 미완성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완벽하게 끝마치지 못하면 심각한 불안과 우울을 느낀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성취해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은 아예 시도하려 들지 않는다. 소외당하거나 버림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서 집단에 들어가면 공식적이거나 암묵적인 규칙을 전부 인식하려 애쓰며 자신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간섭, 나이, 학력, 직업을 심하게 따져서
자신이 윗사람인 경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감습과 권위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는다. 순응하려는 태도 밑에 공격적인 성향을 품고 있어서 평소에는 온화하고 침착한 사람이지만 순간 돌변하여 비판적이고 분노에 찬 모습을 드러낸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몹시 예민하여 과도하게 양심과 도덕에 집착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겸손하다. 타인에게 충성, 순응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내린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낮은 평가를 내린다.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은 물론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도 곱씹어 보며 항상 그 행동을 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고 유추하는 데 집착한다.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지만 일단 결정하면 내린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이때 주변에 지배적이거나 강압적인 사람, 가족, 동료, 상사, 친구 등이 있으면 그들에게 결정을 떠맡겨버리는 의존성 성격장애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상기한 특징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신용하는 사람이라 맡기기도 한다. 여기에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황소고집이까지 하면 진단 기준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정리정돈에 몰두하고 완벽주의적이며 마음을 통제하고 대인관계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전반적인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 성인기 초기 시작되며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다음 가운데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한다. 사소한 세부사항,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하여 일의 큰 흐름을 잃고 만다. 완벽주의로 인하여 일을 완수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예로 자신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다. 여가 활동과 우정을 나눌 시간을 배제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일과 생산성에 몰두한다. 일에 대한 몰두가 명백한 경제적 필요 때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일 중독자가 되죠. 그리고 도덕, 윤리 또는 가치 문제에서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으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다. 감상적인 가치조차 없을 때라도 달아 빠지거나 무가치한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Wonderwall. Today was gonna be the day that they're gonna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 got to do.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Backbeat, the words on the street, the fire in your heart is out. I'm sure you heard all the chords, you never really had it down.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잠깐 생활 소음 있어서 원더월 듣고 진행할게요. 생활소음 때문에 잠깐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도덕, 윤리 또는 가치 문제에서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으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다. 이건 읽었죠. 그리고 감상적인 가치조차 없을 때라도 달아 빠지거나 무가치한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타인이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는 것을 꺼려한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 돈은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여 축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직성과 완고함을 보인다. 근데 약간 너무 인색해서 그런 거야. 아예 돈을 안 쓰는 사람 그런 건가 보다. 사례를 보면 권성만 씨가 인간관계의 심리학에서 인용한다. Y씨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이다. 12년 전 부인과 결혼했다. 부인은 친척의 소개로 만났을 당시 매우 성실하고 자상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느껴져 6개월간 사귀어서 결혼했다. 결혼 이후 12년이 지나면서 아들 현재 초등학교 2학년과 딸 현재 유치원생을 두고 있으며 10년 만에 아파트도 마련했으나 부인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자. 신혼생활을 시작하자 Y씨는 부인에게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게 했으며 생활비를 일주일 단위로 주었다. 좀 심하네. 요새 이런 사람이 있나? 부인은 처음에는 검소하게 살자는 뜻으로 이해했으나 Y씨는 가계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500원 단위까지도 적도록 시켰다. 부인은 주말에 여행 가거나 외식을 하고 싶었지만 Y씨는 나가면 차 막히고 바가지 쓰는데 뭐하러 나가서 먹어? 하면서 집에서 식사하기를 고집했다. 이혼할 만하네. 부인은 Y씨가 낭만을 모르고 여유가 없다고 느껴져 불만이었다. 부인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중에 집을 장만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길 기대했다. 나중에 아파트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Y씨는 계속 생활비를 주 단위로 주면서 가계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부인은 12년간 번 듯한 옷 한 벌 사입지도 못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매주 탔어야 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Y씨는 집안이 늘 깨끗이 정리되어 있길 바라고 열심히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에서 먼지를 찾아내서 불평했다.
이건 당장 이혼이죠. 이거는. Y씨는 입맛이 까다롭고 건강에 예민했다. 가지가지 하구만. 짜고 매운 음식을 먹기 싫어해서 부인이 음식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뭐 이래? Y씨는 집에서도 늘 수업 준비를 했으며 자신의 일에 완벽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 초등학생 아들에게 Y씨가 매일 공부할 분량을 정해주고 수시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잔소리 야단을 친다.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잔뜩 긴장해서 눈을 깜빡거리고 볼을 실룩거린다. 부인은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 와, 이 사람 답답하네 진짜. 80년대 그 사람인가? 85년도에 결혼한 사람이구나. 행동치료 보면은 강박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규범에서 어긋난 행동을 일부러 해서 고치지 않고 견디는 반응치료를 한다. 강박장애가 있는 거죠. 강박성 성격장애니까. 낙관주의, 대충주의로 성향을 이끌기 위해 조절한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그런 약간 대충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대충 사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아. 성취 외의 가치를 추구한다. 너무 완벽주의 일 중독자면 안 돼요. 사건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본다.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클러스터 C를 읽었습니다. 그래서